자, 오늘 수업 이후에 과제 얘기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오는 거라서 과제가 말하자면 화요일까지 해야 될 분량과 목요일까지 해야 될 분량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과제 분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내 놀다가 수요일 밤에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목요일날 과제가 안 된 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체크하라는 뜻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당연히 여기 유닛 8에 관련되는 문제가 숙제로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말고 유닛 8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현관펜 쳐드리는 이 암기해야 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 형용사들을 제가 체크할 건데 이 형용사들의 특성,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형용사 중에서도 미리 체크하자면 뒤에 넘겨보시면 95페이지가 나와요. 특히 95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가 되게 비슷한 스펠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펠링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단어가 success까지만 쓰면 성공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걸 성공적인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successive는 연속하는, 이어지는, 계승하는, 물려받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success에다 뭘 써야지 성공이냐면 successful이라고 해야 성공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뜻을 내가 알고 있는 거로 퉁쳐버리면은 역시 또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만 거기 몰려 있어요. 요 형용사는 그냥 요것만 따로 또 시험을 볼 거예요. 단어 시험과 별개로. 여기 있는 형용사들은 스펠링 안 보고 한글 뜻만 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막 3개, 4개씩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유사하게 생긴 단어들의 의미를 구별해서 쓰는 걸 위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95페이지를 띄워놓고 잠깐 미리 설명을 좀 하자면 시험 문제 제가 어떻게 낼 예정이냐면 여기 이런 식인데 여기 보면 여기 literal에서부터 literate까지 이렇게 3개가 같죠. 그러면은 원래 literature이란 명사가 문학작품 또는 문헌 자료, 글자가 써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문학이라는 말에서 literal이 나오면 그냥 글자 그대로의란 뜻이에요. 그냥 글자 자체의란 뜻이에요. 근데 literary라고 해야 문학의란 뜻이 생겨요. literate는 문학이 아니라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즉 이게 알파벳이나 한글을 읽을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스펠링은 유사하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R까지 A까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뒷부분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낼 때는 예를 들면 이거 3개가 한꺼번에 1번 하나예요. 그럼 냈을 때 1번에 제가 3칸을 이렇게 놓고 옆자리가 비워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옆에가 이렇게 그냥 요 부분이 이렇게 지워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3개 단어의 뜻을 한글로 쓰는데 셋 중에 뭔가가 틀리면 그냥 1번 하나가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외우실 때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꼭 세트를 묶어서 외우세요. 아래쪽에도 보면은 세트들이 이렇게 있죠. 비슷하게 생긴 애들. 메모리 관련한 것도 이렇게 같이 묶여지죠. 그렇지만 모멘털이랑 모멘터스를 구별하는 뜻일 거고요.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공부를 해오세요.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형용사를 하니까 시험 본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독해하면서 내내 정말 농담 아니라 고등학생 3학년 올라가도 단어를 엉뚱한 걸로 생각해서 틀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처음부터 막으려는 문제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오세요. 자, 그래서 숙제는 두 번째 숙제가 저기 외우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유닛 8에 대한 해당 문제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저기는 형용사 구별해서 외우는 거고 한글 뜻. 세 번째 숙제가 나갈 건데 이따가 우리가 오늘 4주차 차의 시작 수업이라서 4주차 주간지를 드릴 거예요. 주간지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들어있어요. 모의고사는 독해 문제를 말하는데 듣기랑 독해 모의고사 문제를 포함해서 한 세트를 반드시 풀고 채점해 오시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정규반 특강을 듣는 사람이 1명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문법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모의고사 보기까지 이제 거의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3월 중순에 시험 보거든요. 3월 10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독해 연습이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들 뭔가 실전 모의고사 체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교 모의고사 이번에는 풀세트를 그냥 한 세트를 풀어오세요. 이 부분은 풀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가 미리 안내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교재를 볼게요. 형용사, 부사 비교 중에서 형용사랑 부사의 특성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 특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92페이지 하단 여기 아래쪽에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형광펜 이 제목에다 먼저 한번 칩시다. 여기 2번에. 형용사에 따라서 특정한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 박스 안에 안 들어있는 형용사라면은 한정적 용법과 서술형적 용법을 다 해줘요. 예를 들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안 써있는 형용사 중에 smart라는 형용사를 생각해 볼게요. 머리가 좋은, 영리한, 똑똑한 이런 뜻이죠. 이런 형용사는 한정적, 서술적 다 써요. 자, 서술이 뭘 말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면 she is smart 이렇게 쓰죠. 그럼 이거 해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는 말 그대로 똑똑하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해석하다 보면 어찌어찌 하다라고 그냥 마치 동사처럼 서술어처럼 해석하게 되는, 즉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smart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she is를 썼지만 해놓고 나서 smart girl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번엔 똑똑한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쵸? 뒤에 있는 여자아이를 꾸며줄 테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름이 왜 한정인지는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한정은 뭐야?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즉 만약에 세상에서 그냥 gir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 중에서 소녀라고 할 만한 사람은 10억 명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10억이 넘는 숫자 중에서 여기다가 smart라는 말을 하나 넣어주면 10억에서 한 1억 정도 넘을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왜? 똑똑하지 않은 애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 주는 거죠. 앞에 형용사를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몇 개 제한, 한정,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예를 들면 100개 한정 판매. 그런 거예요. 그럼 뭐야? 제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명사를 수식하면서 그 명사의 한계점을 지어주는 식의 수식 방식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이 문법적인 용어, 즉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은 그 정도에선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원래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거 두 가지 다 해요. 한정, 서술 다 하는데 위에 쓰여진 요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은 그 중에 하나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 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라이브라는 말이 동사로 살다라는 거라고 생각했고 형용사인 줄 몰랐어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치만 여러분 맨날 써요. 내가 그 여자 라이브 콘서트에 갔었는데 본 적 없어요? 있어요. 그 라이브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 앞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공연을 말해요. 라이브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라이브 말고 난 이런 걸 봤었는데 일 거예요. 라이브 말고 얼라이브도 살아있는이에요. 대신에 얘는 다음에 콘서트란 명사를 수식해주는 방식으로는 못 쓰고 서술적 용법만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 여자 아직도 살아있어 이렇게 써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alive people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위에 써있지만 살아있는 동물들 이렇게 써있죠. 즉 명사를 수식할 땐 live는 쓰지만 위에다가 alive는 안 된다라는 거를 써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이란 형용사가 alive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어서 여기도 alive, 밑에도 alive 이렇게 쓰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 아래쪽에 보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되는 애들은 요 뒤에 있는 거 두 개만 좀 유의해서 보세요. 왜? 나머진 다 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Alike, alone, asleep, awake, ashamed, afraid 다 전체적으로 A가 붙어 있죠? 그거 좀 덜 틀려요. 그쵸? 그런데 worth, drunk, 술에 취한 또는 worth, 가치가 있는 이런 형용사도 역시 보어로서만 쓰인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93페이지 가봅시다. 자, 93페이지 넘어가셨을 때에 여기 두 번째 이 형용사 뒤에서 요비 A번에다가 현관펜 하실까요? A번 말하는 이의 이성적, 감정적 판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들어가는 데에 여기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은 뭘 말하냐면 옆에 보시면 자, 예를 들면은 옆에 형용사들은 사실 고교 필수어에 속해요. appropriate 적절한, irrational 불합리한, reasonable 온당한데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right 옳고 그를 할 때 right wrong 쓰죠. logical 논리적인 거고, natural 당연한 거고, proper appropriation 동의어예요. rational하고 reasonable이 둘이 동의어예요. 이렇게 둘이 반의어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쓴다? 활용법이 더 중요해요. 아랫줄에서 문장 볼게요. 예를 들면 자, 문장에서 봤을 때 이 문장 위에 걸 봅시다. 위에 걸 봤을 때 it is natural, 당연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가주어 뒤에서 진주어절이 요 뒤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화를 낸다는 건 너무 당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그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성적 판단 또는 어떤 합리성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앞에 오면 뒤에다가 여기 should를 쓰고 그리고 많이들 생략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절 안에서 should를 뺀 아래쪽에 보면 should를 뺀 동사 원형을 많이 쓴다라는 거에다가 현관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줄에 나오는 감정적 형용사들인 경우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쓸 때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참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뒤를 가셔서 형용사 위치는 괜찮은데 뒤에 넘어가서 96페이지 봅시다. 96페이지에 보시면 부사의 기능이라고 했죠. 부사는 수식어긴 한데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 명사가 아닌 걸 꾸미면 다 부사예요. 자, 명사가 아닌 걸 꾸미면 전부 부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꾸밀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라서 그래요.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를 꾸며도 부사예요.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옆에다 부연 설명을 쓰자면 옆에 필기하면서 여기다 현관펜 한번 칠게요. 결국 명사 이외의 모든 것 수식이라고 쓰시면 돼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걸 꾸며준다. 그러면은 뭐 명사를 꾸미는 것만 형용사. 명사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사가 꾸며준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랫줄에 이제 특이한 걸 좀 볼게요. 여기는 ly가 붙으면 뜻이 달라진 부사란 제목에다가 먼저 줄을 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에 ly를 붙이면은 원래는 부사를 만들죠. 예를 들면 easy, easily 이런 식이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ly를 붙이잖아요. 여기 있는 단어에다가. 그럼 왼쪽에 있는 단어에다 ly 붙인 게 오른쪽에 쭉 써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부사여야 되는데 물론 오른쪽에 부사긴 해요. 그런데 왼쪽도 다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 있는 단어까지가 이만큼을 체크하자면은 얘네들이 다 이미 부사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ly를 붙이잖아요. 옆에다가 ly를 붙이는 순간 의미가 다른 새로운 부사 탄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즉 나는 부사를 만들려고 ly를 붙였는데 아니다. ly를 붙이면 오히려 이미 부사였던 단어에 다른 걸 덧붙이기 때문에 완전 단어의 의미가 다른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다. 그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옆에 hard죠. hard 자체는 열심히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study hard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부사를 쓴답시고 study hardly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고 옆에 뜻이 나와 있죠. 자, near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에 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nearly에다가 near다 ly를 붙이면 가깝게가 아니라 거의란 뜻이 돼요. almost 같은 의미가 생겨요. late 자체가 형용사로 지각한 늦은 되고요. 부사로 늦게란 뜻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걔 어제 늦게 왔어. 그러면 he came late. 오다란 동사 뒤에 late를 부사로 써요. 근데 lately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부사어 recently랑 동의어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lately는 늦게가 아니란 뜻이죠. 자, pretty라고 그랬어요. pretty 자체는 형용사지만 예쁜이에요, 물론. 그런데 부사였을 때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면 she's pretty smart. 그럼 무슨 얘기야? 예쁘고 똑똑하다가 아니잖아. she's pretty smart 하면 무척 똑똑한 편이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pretty는 a bit 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pretty는 그냥 형용사에 대한 부사형이겠죠. high도 형용사랑 부사의 스펠링 똑같아요. 높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고 매우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도 돼요. 그런데 high에다 ly를 붙이면은 매우라는 very의 의미가 있어요.
close도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라 ly에 붙이면은 자세하게 면밀하게 이런 얘기예요. dear 비싼 귀한이고요. dearly 하면은 매우 극진하게 융숭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direct나 deep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아랫줄에 여기도 현관펜 쳐봅시다. ly가 붙어서 부사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지만 앞에 명사가 있었고 뒤에 ly 붙이면 그건 형용사가 돼요. friend 친구죠? 그럼 친구의 ly 붙이면 뭐야? 친구처럼 다정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정한이란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year하고 yearly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일어나는 매년의 또는 아니면 연간의 이런 뜻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런 뜻이에요. 자, time에다가 ly를 치면 timely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우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에요. 타이밍이 딱 맞는 그런 뉘앙스가 timely라는 형용사에 있어요. monthly는 옆에 있는 yearly랑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일어나는 매달의, 월간의 이런 뜻이에요. 자, man하고 manly니까 뭘까요? 얘는 남자다운 이런 뜻이에요. 남자다운, 씩씩한 이런 느낌의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으로 가보면 love, lovely 말 그대로 사랑스러운 형용사죠. 사랑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quarter가 4분의 1이에요. 그럼 quarterly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4분의 1마다란 뜻인데 보통 시간을 나눴을 때 우리가 1년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나눠요. 3개월씩 대덩어리 나눠서. 그래서 분기의란 뜻이에요. 분기의. 각 분기마다의. home하고 homely. 말 그대로 홈이 집이니까 자, 집 같은 그러니까 뭐야? 약간 편안한 이런 얘기예요. 편안한 comfortable 같은 의미가 있어요. leisure는 leisure, 여유 이런 뜻이에요. leisurely는 뭐야? 여유로운 이런 뜻이죠. coward가 겁쟁이에요. 명사로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을 말해요. cowardly가 겁이 많은 즉 용감한의 반대죠. weekly는 아까 말했던 monthly, year랑 마찬가지로 뭐 매주의, 주간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freely. 자, free 자체는 이거 자체도 형용사가 되기는 해요. free 자체가 여기 형용사로서 쓰이는데 freely도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유롭게도 되고 얘는 이거 자체가 붙으면은 형용사랑 부사 둘 다 돼요. 이거는 자유로운, 자유롭게 둘 다 돼요. 자, orderly는 orderly가 붙으면은 질서정연한, 가지런한 이런 뜻이에요. cost, costly. 자, cost는 비용 대가예요. costly라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뜻이에요. 많이 드는. 바꿔 말하면 뭐야? 비싼. 그 다음에 daily. 아까 monthly, weekly 같은 얘기죠. 매일매일의 일상의 woman이 뭐겠어요? 아까 man이랑 똑같은 거니까 여성스러운.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형용사에다가 ly 붙였는데 여전히 형용사인 특이한 케이스들이에요. 뜻만 잠깐 체크합시다. deadly 하면 치명적인이에요. 치명적인. ly가 붙었지만 형용사예요. lonely, 외로운이죠. likely,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lively는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이 있는. 약간 생생한 이런 느낌이에요. 활력이 있는. lowly 하면은 매우 낮은, 대체적으로 뭐 가치나 비용이나 이런 게 낮다는 뜻이에요. 자, 좀 특이한 형용사들은 좀 외워야 돼서 써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비교 구문이 중요한데 9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7번부터 현관펜 쳐볼까요? 97페이지 7번. 자, 비교 구문에서의 기본 표현이에요. 자, 비교급 하면은 우리가 보통 3개를 말하는데 최상급을 포함해서 원급 비교, 비교급, 최상급 이 3가지 얘기하죠. 자, 원급 비교라는 게 이거예요. 옆에다가 동등 비교란 말 옆에다가 원급 비교라고 개념 한 번만 써줍시다. 원급 비교. 자, 왜 원급이란 말이 붙냐면 형용사는 우리가 마치 동사 3단 변화 외우는 것처럼 기본형 이걸 원급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비교급 이 대부분 ER이나 more 붙이는 것들, 최상급이 east나 아니면 앞에 most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easy라는 형용사 하나로 보여드린다면 easy가 원급이죠. 비교급은 easier 이렇게 쓰죠. 최상급은 easiest 이렇게 쓰죠. 이렇게 3단 변화가 동사처럼 있어요. 형용사에도. 그런데 이 중에 원형 형태인 easy를 썼는데 비교급인 easier 같은 의미가 생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위에 보면 여기 as,
그리고 as 사이에다가 그 형용사의 원형 형태를 넣었을 때에 우리가 이런 걸 뒤에 있는 것만큼 이렇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많은 모텔들이 호텔만큼이나 안락하고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과 나란히 비교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앞에 보면 열등 비교라는 말이 뭐냐면요. as 원급에다가 부정어를 붙이는 순간 그 영화는 책만큼 좋진 않아. 자, 이렇게 말하면 결국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그 영화는 책만큼 좋지 않아. 누가 더 좋은 거야? 책이 좋은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얘는 비교급으로 쓸 수 있어요. 결국 the book, 그 책이 is better, 더 낫다. 뭐보다? than the film이겠죠. 그 영화보다 더 좋다 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비교급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열등 비교라는 것도 not만 들어가면 쓸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건 비교급. 보통 앞에다가 이렇게 more 붙인 형용사나 아니면 ER 들어있는 비교급 쓰고 그리고 than, 뭐뭐보다 어찌어찌하다. 최상급은 이렇게 보통 더 플러스 최상급 써주죠. 명사 앞에. 걷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아래쪽에 주의해야 할 비교 구문이에요. 여기다 현관펜 칠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에 보면 최상급의 의미를 여기 보면 분명히 than이라고 비교급 표현에 쓰는 말로 최상급을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옆에 최상급 의미에다 현관펜 치신데 뭐라고 쓰냐면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라고 쓰세요. 최상급 표현. 즉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이 가능하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국어에서도 많이 써요. 네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하기보다 뭐래요? 네가 다른 애들보다 예뻐 이렇게 하죠. 아니면 그 어떤 애도 너보다 예쁘지 않아. 뭐뭐보다 어찌어찌하다라는 비교급을 통해서 결국 네가 제일 예쁘다는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들이 어느 나라 언어에나 있고 우리나라 국어에도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결국 keeping health,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other thing이에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급을 썼지만 1등 최상급이 되죠. 자, 근데 아랫줄에 볼게요. 여기서 보면 no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어떤 다른 나라도 해놓고 나서 as much as America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미국만큼 많은 커피를 소비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번엔 원급을 썼는데 원급 비교를 통해서 최상급을 나타낸 거죠. 결국은 그 어떤 나라도 미국만큼 많이 먹지 않아. 그럼 뭐야? 미국이 가장 많이 먹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원급을 통해서도 최상급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최상급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죠. 그냥 소비한다. 가장 많은 커피를 이렇게 최상급을 이용할 것인데 위에서는 원급 비교를 통해서 즉 동등 비교를 통해서 최상급을 표현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개 문장이 같은 의미인데 원급과 최상급으로 같은 의미를 표현했더라. 자, 그리고 옆에 해서 여기 세 글자 묶어서 현관펜 칠게요. No more than 하면은 이거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옆에 뭐야? 결과적으로 고작 이거예요. 더 이상 이거 이상이 아니니까 오직 이 정도 이 이상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밑에다 쓸게요. 오직 그저 이런 의미로 no more than을 관용어로 쓴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더 플러스 비교급 줄칠까요? 더 longer 그리고 더 more expensive. 더 플러스 비교급을 이렇게 어순상 더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다시 더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 썼을 때 앞에 있는 거 할수록 더 뒤에 있는 거 한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여행이 길면 길수록 티켓 값이 더 비싸다라는 뜻이죠. 마지막 거는 제가 별표를 달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문법상으로만 중요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걸 독해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결국 not so much 해놓고 나서 여기 어떤 말이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여기 as를 같이 현관펜 치세요.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해서 힘을 이 뒤쪽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수능 독해에서 이게 2023년도에 처음 고3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왔는데 단어는 다 알만한 쉬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었는데 애들이 not so much A as B가 뭔지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는 바람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어느 쪽에다가 포커스를 줘야 될지를 헷갈렸던 거예요. 그걸로 많이들 틀렸어요. 독해 문제를. 근데 결국은 얘라기보다 이거 다 하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뭐야? What they seek,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근본적 지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빠른 정보다라는 요쪽을 강조한다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not so much ASB는 해석이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자, 옆에 넘어가 보시면 이것과 유사한 역시 수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해봐야 안 외울 테니까 문제 풀 때 제발 부탁인데 뒤에 선택형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찍거나 모르겠다고 발표하지 말고 아 이런 거 표현 뜻이 있었는데 각각 no more than이나 not more than 또는 no less than, not less than 표현이 뭐가 써 있었는데를 한번 기억을 해낸 다음에 앞에 걸 찾아보시고 문장을 해석해보고 알맞는 거를 써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뒤에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됩니다. 일단 숙제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넘어오세요. 99페이지 펴보세요. 99에서부터 이번 문제 양이 아주 많진 않아요. 뒤에 106까지예요. 99에서 106까지. 그리고 문제 푸실 때는 앞에 개념 한번 찾아보면서 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 외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관진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잠시만요.